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매거진 라디오 매거진 라디오 매거진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 한글날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46초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에 이 꽃축제 계절이죠. 가을은 참 멋진 계절. 요즘 하늘이 멋집니다. 정말 푸르고 구름도 예쁘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즐기기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한 황호림 숲연구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매거진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번에는 나오셨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좀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가 해오던 강의라든가 이런 공적인 활동이 거의 줄어들었거든요. 비대면이니까. 그렇죠. 네. 뭐 인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올해는 그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에 몰두했던 왕작의 나무를 주제로 한 책을 네. 내년 봄에는 이제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달산에 자생한다는 왕작의 나무.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에만 자라는 네. 희귀식물이죠. 아, 그 책이 곧 나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실은 또 그 어쩔 수 없긴 한데 사람에게 미루어뒀던 일들을 하게 만드는 또 시간을 주는 바쁘셨을 텐데 코로나가 이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책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언제 나와요? 내년 1월로 지금 예정하고 내년 있습니다. 1월. 예. 근데 벌써 4번째나 됩니까? 왕작이 그렇습니다. 나무 책.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책들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 냈던 책이 나온제나. 네? 나온제나. 우리말로 하면 즐거운 나라는 뜻이죠. 순우리말이에요. 아. 근데 사람들이 외래어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나온제나. 나온제나. 예, 예. 네. 두 번째가 우리 동네 숲 돋보기. 네. 세 번째가 숲을 듣다. 숲을 네. 듣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왕작의 나무인데 네. 그냥 왕작의 나무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왕작의 나무 연구와 에피소드라 해서 네.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도 같이 엮어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왕작이- 이제 다섯 번째 책이 숲이 되다라는 책을 이제 내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또 내년 말에 나올 책까지도 지금 연달아서 쓰고 계세요, 그러면? 예, 연작으로 좀 와, 대단하시네. 열심히 쓸 생각입니다. 예. 왕작이 나무 들여다본 지는 몇 년이나 되셨죠? 꽤 오래 제가 되셨죠? 95년 6년도 정도 와, 그러면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20년 넘었네요. 넘었죠. 예. 네. 예. 아직 유달산에 왕작이 나무 있어요, 지금도? 예, 왕작의 나무는 이제 유달산 그러면 우리 그 상당히 이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저기 왕작의 나무 숲이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왕작의 나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이제 1919년도에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가 네. 목포 유달산에서 왕작의 나무를 발견해 가지고 동경식물학회에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산종이라 해서 네. 알리비지아 꼬레아나라는 학명으로 네.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 하면은 저 왕작의 나무고 또 왕작의 나무 하면은 우리 목포고 상징적인 나무죠. 네, 네. 그 왕작이 나무가 꽃 색깔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작이 나무는 분홍색인데 네. 왕작의 나무는 하얀색으로 폈다가 이제 수분이 되면은 노란색으로 변해서 네. 지게 되죠. 언제 피나요, 시기가? 보통 작이 나무보다 한 보름 빠른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5월 말에서 6월까지 피죠. 5월 말에서 6월까지. 예. 그럼 지금 꽃 볼 수는 없네요. 지금은 이제 열매 볼 수가 있죠. 열매는 어떻게? 이제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콩꽃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그 식물처럼 그 콩꽃으로 말하자면 열매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늦게까지 이제 열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은 마치 이제 여인들의 수다를 떠는 것 같다 해서 그 명칭이 여설수라고도 부릅니다. 여설수. 좀 그렇군요. 여성을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군요. 왕작이 나무와 관련된 이제 유달산에 아직도 자생하고 있는 이 다른 곳에서는 이 노란 흰 왕작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 전라남도 특산식물이고 네. 목포가 이제 중심이고요. 예. 신안, 나주, 그다음에 해남,
진도, 무안 이 정도 우리나라 전라남도 한 7개 시군에만 네. 분포하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식물이죠. 예. 그러니까 책 쓰신 거 보니까 숲 해설가신데 숲에는 못 가셨어요? 숲 탐사 활동은 그러면 거의 중단하신 거예요? 그동안? 글쎄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나의 그 반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숲을 찾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예. 갔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와. 그 어디 들꽃을 보러 다녔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가고도에 가서 와, 참 가고도. 지천으로 피어 있는 네. 새우난초를 봤던 것. 봄 얘기입니까? 그렇죠, 봄 얘기죠. 3월에. 그다음에 네. 여름에 이제 장마를 피해 가지고 충청도 모처에 가가지고 5년 만에 피어났던 백운란을 봤던 일. 근데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니까 그래요? 야, 백운난이라고 하니까 그 난이 참 독특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상상은 전혀 안 되는 꽃을 모르니. 이제 백운란은 우리 이제 그것도 우리 전라도 말하자면 광양 백운산에서 처음 발견해 가지고 아하. 이름이 백운란이라고 붙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석곡이라고 멸종위기 2급 식물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난 종류예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바닷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캐가 불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없어지고 네. 그 화순의 모처 숲속에서 바위틈에서 그 로프를 타고 석곡을 봤다는 거. 아, 그렇게까지 꽃을 보러 다니십니까? 로프를 탈 정도의.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담고 네, 싶어서. 아하.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봐야 될 난초를 네. 그 내륙의 숲속에서 그 밧줄을 타고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네. 뭐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좀 우픈 현실이죠. 네. 사진 동영상을 찍어 오시는 거예요? 동영상도 담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하나 백운난 백운난.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기억에 아까 나요? 참 석곡. 석곡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가고도에 가가지고 봤던 새우난초요.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네, 남으신 제일 건데.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혼자만 이렇게 즐기시면 안 되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다니면 예, 가까운 데는 이제 네. 혼자 가고 네. 먼 곳은 이제 운전하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이제 교대로 다니거든요. 네, 네. 요즘에 여럿이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더욱더 안 되죠. 네, 네.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 혼자서 보는 것이 너무 아깝고 네. 또 코로나에 지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만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황홀임의 들꽃 세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튜브 채널 황홀임의 들꽃 세상 몇 개 지금 그 영상이나 올리셨는지. 전체적으로 한 100, 한 20, 30개 영상이고요. 그렇군요. 들꽃만 다룬 것이 한 100여 네, 개. 네. 예. KBS에서 방송한 내용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을 포함해서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네. 뭐 또 섬, 네. 진기한 꽃들을 주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꽃들도 올리지만은 이제 제가 그 흔히 말하는 멸종위기종들이요. 네. 희귀종들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알면 그 부작용도 있지만은 네. 어떤 식물이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네. 그것을 소중하게 느끼고 또 보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식물도 올리지만은 조금 이제 보기 힘든 네, 일반 네. 대중이 보기 힘든 그런 식물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뭐- 채널 동영상 보시고 꽃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죠. 그렇죠. 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을 올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사라질 분들도 수 있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절대 자생지를 공개한다든가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않죠. 그 황홀임 숲 연구가는 이 꽃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야생화, 멸종위기종 이런 것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다르신지 궁금해요. 들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눈으로만 이제 사진으로 담고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생태계
이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놀이 중에 제가 명칭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네모진 벽돌 같은 나무 그 조각을 층층이 이제 탑을 쌓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층층이 쌓은 탑에서 이 나무 조각을 하나 둘 이제 빼 나가다 보면은 예. 블록 그 탑이 쌓기를 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생명체들은 우리가 하나가 없으면 뭐 별것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몇몇 식물들만 없어도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생태계의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탑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보존해야 된다. 특히 이제 현재는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상에 여러 이제 생명체들이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네. 기후 변화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인간들의 탐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과소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이것 하나 사라지면 뭐가 별 문제 있겠어가 아니라 그렇죠. 예, 알게 모르게 그것과 연관돼 있는 생태계들이 서서히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연결고리들이. 네. 그런 시각으로 그 작은 그 자연의 야생초 하나도 바라봐야 된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이 축제가 많이 올해는 거의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죠. 지금 시기에 이제 국화 축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는데 영암도 국화 축제 이제 최근에 취소를 했더라고요. 네. 요즘엔 국화를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 농가에서 또 많이 길러내기도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그 꽃 축제들을 개최 못 하고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전라도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범에 있는 구례 산소유 축제, 그다음에 네. 광양의 이제 매화 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정말 그 상징성이 있죠. 영광 불갑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사 축제.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 장성의 노란꽃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두 취소된 걸로 압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은 꽃이 코로나 때문에 안 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꽃은 피죠. 그렇죠. 꽃은 지금도 핍니다. 이제 숲에 가면은 때를 맞춰서 꽃들은 어김없이 피어나고 있고 오히려 네. 이제 인간의 간섭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히려 꽃들은 좋아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벌하고 나비하고 꽃들의 이제 조용한 그들만의 들꽃 축제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보기 좋은 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을에 10월에 딱 어울리는 11월까지 정말 이 꽃 보면은 네, 이제 가을 하면은 뭐니 해도 들국화죠. 들국화. 근데 사실은 들국화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들국화라는 꽃이 없어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없나요? 국화과의 식물을 통칭해서 들국화라고 부르는 것이지 아, 그 들국화라고 부르는 명칭에 꽃이 따로 그렇죠. 있는 건 아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네. 우리가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 쑥부쟁이라든가 또 개쑥부쟁이라든가 그리고 구절초라든가 또 바닷가에 가면 있는 해국이라든가 이런 네.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하얗게 피거든요. 네. 청초한 그런 하얀색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름이 있는데 모르니까 또 이제 그렇게 그냥 들국화다. 들국화다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10월 말쯤 돼가면은 네. 향기의 제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향기. 향기의 제왕. 네, 제왕. 제왕. 예. 그러니까 와. 우리가 이제 봄꽃에 비해서 가을꽃의 특징이라 그러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요. 색깔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기가 진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 식물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축적된 그런 에너지를 가을에 이제 활짝 꽃을 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꽃을 피운 다음에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꽃들은 굉장히 바쁜 느낌이고 분주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꽃들이 절규하는 느낌 그런 겨울을 느낌도 준비하는 그렇죠. 잎을 다 떨어뜨려야 되고 예. 꽃잎도 식물에게 겨울은 없으니까요. 어. 풀들에게 나무는 있지만은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풀하고 나무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풀은 이제 지상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뿌리를 네. 제한 게 지상부지 않겠습니까? 풀이란 것은 가을이 되면 지상부가 일시에 싹 죽어버리는 것이 풀이고요. 네. 나무는 뭐냐면은 겨울이 돼도 지상부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나무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풀들은 봄, 여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일단은 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풀인 거죠.
지금이 절정기네요. 그 꽃을 피워낸 그렇습니다. 예. 국화가 가을의 최고의 절정을 말해주는 향기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공기 중에 그런 향기를 끊임없이 피어 있을 동안에 머금고 있는지 정말 신비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많은 오랜 역사 기간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진화를 했다고 그러겠죠. 이제 꽃들이 뭐 사람들 위해서 향기를 내뿜고 또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는 건 아닐 테고요. 그들의 이제 거래처 말하자면 벌이라든가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 네, 거래처의 예. 벌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화를 한 것이겠죠. 네, 예. 네. 그런 그 최고봉에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이 국화 향기를 상상하니까 느껴져요. 우리가 늘 국화향은 좀 맡으니까 네.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국화 중에서도 산국은 향기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진하다 못해서 좀 독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국은 국화차로 이용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국은 이게 이제 그 독하지도 않고 약간 단맛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화차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감국이에요. 네. 이 국화차는 이제 가을 되면은 커피도 좋지만 가끔 이제 국화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은데 국화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네. 또 눈도 밝아지고. 네, 네. 숲 연구가에게 상상하는 차 한 잔에다가 음악을 깔아드렸는데 얼굴이 화사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섬에도 많이 다니시고 네. 일부러 이제 꽃을 만나러 섬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육지하고 섬의 꽃 어떤 차이 같은 게 실제적으로 느껴집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섬이 육지하고 많이 떨어진 경우요. 예를 네. 들자면 울릉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식생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인근의 섬에 가면은 뭐 흔히 숲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다만 그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다는 햇볕도 강하고 또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금기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견뎌내려면은 우선은 키가 적어야 돼요. 아. 그 납작 붙어서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잎은 또 두꺼워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참 그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예, 생명. 안타까울 정도로 네, 그런 것을 네.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짬 바닷바람에 강렬한 햇살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한 네, 예, 온 몸을 다 바꾼 거잖아요 식물도. 그렇죠. 예, 잎의 두께라든지 네. 예, 키라든지 예. 꽃은 어떻습니까? 꽃도 이제 뭐그 바닷가의 꽃이라 해서 특별히 그 향기가 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또 꽃이 색깔이 진하거나 뭐 네.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식물체들이 네. 바닷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모습, 그런 강인한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금요 초대석에 황오림 숲 연구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숲 연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숲 해설가를 양성한다 그래서 한창 숲 해설가가 많이 배출되지 않았나요? 네, 이제 그 숲 연구가라는 그 명칭은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숲 해설가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숲 해설가라고 하면은 어떤 숲에 대한 전문 소양을 갖추고 네. 또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탐방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이렇게 도와주는 현장 활동가거든요. 네. 이제 숲 연구가다 그러면은 이제 숲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그것이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는 숲 해설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제 우리 지역은 숲 해설가를 배치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마도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목포만 따진다면은 몇 분 안 되지만은 저와 함께 그 공부했던 동학들 네. 이런 분들은 인근 시군에서 한 20-30분 정도 대부분이 숲 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숲 해설가들이 하나의 이제 봉사 그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법제화되면서 숲 해설가도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되었죠. 네, 상당히 숲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숲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든지 네. 예, 나무가 되든지 하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긴 하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해설가들이 정말 그 나무의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설명해주고 이름을 붙여주면 정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숲해설가가 일반인하고 다른다는 것은 제가 이제 숲해설가 양성기관의 강사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식물의 이해라는 과목을 맡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숲해설가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언어로서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역사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 자연의 언어로 어떻게 해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숲길을 가다가 네. 그 공중에서 애벌레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섭다고 또 혹은 또 그걸 뭐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애벌레들이 뭐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천적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네. 잎에서 이제 실을 뽑아내가지고 말려있다가, 그렇죠. 예.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면은 네. 그 이제 자기가 내뱉었던 그런 거미줄 같은 실을 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숲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놀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요. 그런가요? 가끔 지나가다가 갑자기 애벌레가 한 번씩 툭 떨어질 때가 있는 경험 아마 그렇죠. 있으실 건데 예. 그게 또 그 애벌레도 살기 위한 자기 수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 초여름쯤 되면은 새로 나온 잎들이 붉은색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왜 새순이 붉은색이지? 녹색 아니냐? 가을도 왜 연두색 그렇죠. 아니냐? 가을도 아닌데 네. 단풍이 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 시기에 나오는 새 잎들은 연하기 때문에 봄보다 햇빛은 강해졌잖아요. 태양이 네, 강렬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외선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사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붉은색이란 것은 뭐가 만들어내냐면 안토시아닌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그 봄에는 여러 가지 새순이 나기 때문에 곤충들이 다 자기 밥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간에 새로 나온 잎은 이 벌레 저 벌레 다 몰려들어서 먹게 되면 그 나무가 죽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붉은색에는 다른 동물들에게 곤충들에게 나에게는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그런 경고의 그런 의미도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나를 지키는 새순의 어떤 지혜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이제 한 2월, 3월 되면은 이제 산에 가면은 숲에 가면은 홍어성 냄새가 흔히 난다고 그러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 생선 손질을 했으면 좀 깨끗이 뒷마무를 하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네, 네.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스레피나무라 해서 사스레피나무. 차나무과의 그 관목인데 네. 그 이제 2월 말 3월이 되면 그때는 이제 벌이라든가 나비가 아직 발생을 안 한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나무들은 뭔가 고객을 불러가지고 매개자들을 불러서 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결실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딱정벌레라든가 뭐 똥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뭐냐? 암모니아 냄새, 바로 홍어성 냄새, 생선 썩는 냄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그 자연의 언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렇네요. 네, 나무의 진짜. 언어네요. 그게. 그렇죠, 예. 나에게 오라. 예. 이 냄새를 맡고 모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와, 그런 게 있네요. 내가 수분을 좀 니네들이 해줘야 되니 나에게 오라. 이렇게 그렇죠. 예. 향기로서. 예, 예. 그것도 나무에게는 정말 생존에 소중한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다른 나무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꽃을 빨리 폈는데 네. 그것을 그 수분해줄 또 곤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매파가 필요한데. 전략을 하는 거죠. 아하. 예. 야, 이걸 하나하나 또 듣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식물이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언어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숲을 최근에 어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두 명 가족끼리 또 숲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서 숲을 좀 힐링하면서 감상하면 좋을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금 전에도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숲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멍 때리면서 힐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떤 숲을 찾기 전에 그 숲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가지고 간다면은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가서 즐기시고 또 우리가 항상 숲에 있는 것은 눈으로만 보고 하지 말 것. 예, 즐겨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착각하는데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걸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밀하게 말하면은 숲의 주인공은 그 숲 속에 살아가는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네.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나무집에 갔을 때 노크하고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에티켓이랄까요? 네. 숲에 갔을 때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산에 가면은 이제 정상을 접목했을 때 뽐내면서 뭐 야호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야호하지 마라. 그렇죠. 네, 생태적인 정말 에티켓이라면은- 촌스럽다. 야호하지 마라. 그렇죠. 예, 황어림 어, 숲 연구가가 숲에 가면은 얘기합니다. 좀 그 큰 소리 내지 말고 네, 걸음도 조용. 좀 사뿐사뿐 걸으시고 네. 그래서 내가 손님이니까 네. 나무집에 와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생태 탐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연이라는 남의 집에 가서 야호 뭐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네. 또한 뭐 어떤 게 뭐 캐오면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예. 당연히 안 되죠. 뭐 그래서. 가져오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버리고 오면 안 된다. 그렇죠. 자기가 버려서도 안 되지만은 네. 주고 와서도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흔히 뭐 그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산 정상에 가면은 뭐 다람쥐라든가 야생 동물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야생성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네. 과일 껍질이라든가 또 남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하. 무심코 버리는데 그런 예. 것도 되도록이면 가져오시는 것이 좋죠. 네,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을 등산 가서 이렇게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뭐 사과 껍질 버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예, 예. 이제 그동안에 숲 연구가께서는 정말 여러 곳에 숲을 좀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떠세요? 어디가 좀 추천할 만하다? 이제 명산 좋죠. 네. 그렇지만은 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숲이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숲. 그러니까 뭐 슬리퍼를 신고도 올라갈 수 있는 내 생활 주변 숲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우리나라 뭐 소위 잘 알려진 그런 뭐 숲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또 뭐 중국, 일본 등지도 많이 탐방을 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연구 목적상으로도 가기도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제 마을 뒤에 부흥산이 가장 중요한 산이다. 예. 목포의 부흥산이 예, 제일 중요한 산이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숲을 사랑하고 찾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그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소중한 만큼 이제 그것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더 몸으로 좀 체험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그 들국화가 이제 진짜 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국화의 계절인 만큼 들꽃 보러 가기 좋은 곳들이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방송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혹시 네. 방송해가지고 또 거기에 많은 몰리면 분들이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네. 여기는 다행히 이제 그 숲 가운데로 임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가을 들꽃 종합 선물 네. 세트를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 들꽃 종합 선물 세트. 예, 예. 네. 목포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와, 가깝다. 우리가 흔히 이제 네. 그 영산강 변에 그 청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청오리. 예, 거기를 강변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지금 이제 청꽃나무라고 해서요. 그 이제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은 풀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도 지상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 분류하거든요. 네. 근데
그 꽃이 보라색 꽃인데 굉장히 색이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그런 꽃이 활짝 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키가 얼마나 커요? 키가 한 3-40cm 되죠. 그러면은 좀 몸을 숙여서 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이제 뭐 네, 서서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층꽃나무인데 예. 보라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피는 시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한참 폈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꽃이 그 잎술 겨드랑이에 층층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층꽃나무다 그러네. 그거 보시면서 쭉 가시다가 네. 거기 보면 이제 까마귀 머루닭에서 머리 종류도 몇 가지 있거든요. 머루도 네, 있고 무한 청오리. 예, 왕머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까마귀 머루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도 하나 따서 까마귀 머루가 뭐 까매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 그러면 좀 큰 머리고요. 그 네, 사람들이 네. 먹잖아요. 근데 까마귀 머리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이제 식물 이름을 지을 때 뭐 조금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이제 새 이름을 붙였거든요. 까치라든가 까마귀라든가. 그래서 까마귀 네. 머리는 사람이 먹기에는 좀 적다. 네. 그런 뜻으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그것 한번 뽑아 보시고 쭉 가시다가 임도가 있어요. 네. 그 임도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정말로 이제 거기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물 세트가 예, 펼쳐지는- 선물 세트, 뭐 쑥부쟁이, 개쑥부쟁이, 뭐 그다음에 구절초, 산국, 감국,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꽃에 또 병미가 또 뭐냐면은 용담과 식물들이 있어요. 네, 용담이 용담. 뭐냐면은 용의 쓸개라는 뜻이에요. 네, 얼마나 그런- 쓰겠습니까? 그런 꽃이 있어요. 예, 그런 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주순풀이라든가 쓴풀도 있어요. 아까 네. 용담도 쓰다고 그랬는데 네. 자주순풀이나 쓴풀은 100번을 삶아도 그 쓴맛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쓰다고 그래요. 대단하네요. 얘들은 다 약초로 쓰죠.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지금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제 피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있어서 피는 것도 그럴 점차 겁니다. 그런데 필 시기가 다가온다. 그렇죠. 산국하고 이제 감국은 조금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그 풀꽃에도 취하지 마시고 네. 가을은 아무래도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매 아주 예쁜 열매들이 있어요. 네. 보라색빛의 이제 작살나무라든가 또 덜꽁나무라든가 청미라든가 그 열매는 굉장히 그 빨갛죠. 매혹적인 빨간색이에요. 아, 예. 네, 이런 예. 것도 너무 한번 예쁘죠. 감상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시가 그 한 수 있습니다. 네. 황우림 씨가 이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예. 이 시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그 시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써왔습니다. 직접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아, 읽으시- 저보다는 아나운서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이런 시인데 이게 안도현 시인의 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음악은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무식한 놈.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그러니까 안도인 시인이 자연하고 친해져 가지고 네. 여태껏 몰랐던 것을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면서 한 가지 느꼈는데요. 네, 네. 오늘 한글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흔히 야생화 하는데 저는 들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야생화라든가 야생 동물이라든가 야채는 일본식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야생화는 들꽃으로 네, 또 네. 야생 동물은 들짐승으로 예. 그다음에 야채는 푸성기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채는 푸성귀로 불러주고 예. 오늘 한글날에 어울리는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오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심신이 지쳐 있을 텐데 듣는 분들에게 힐링되는 이야기 한마디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나요? 마무리 말씀. 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고 계절인데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은 힘들 때 숲에 가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숲에 가셔서 힐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같이 한 시간 숲과 새소리와 파도 소리와 꽃의 향기를 상상하면서 아주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우림 숲연구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힐링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